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가 정착민들의 폭력에 휩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경찰 자료, 조작된 서사,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10억 달러 규모의 캠페인과 관련된 충격적인 패턴을 밝혀냅니다. 이번 주 한 사건이 예상치 못한 더 많은 것을 드러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JNSTV 주레이케이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조시 애스턴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광범위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 자료에 따르면 비냐민 지역 평화회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비냐민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원하면 그곳을 남부 사마리아라 불러도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광범위한 폭력 사태가 있다는 주장 속에 발표된 이 데이터는 현장에서의 높은 개인 안전 수준을 근거로 한 증거 기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광범위한 폭력이 만연한 곳으로 묘사하려는 시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오프라 지역에서 발생한 한 사건은 처음에는 정착민의 폭력 행위로 주장되었으나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수십 명의 아랍인들이 유대인 목동을 공격하고 돌을 던졌으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이스라엘군 부대도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군인들은 공격자 중 한 명에게 총을 쏘았고 그는 이후 부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짜 정착민 폭력이라 부릅니다. 많은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공동체를 폭력적이고 범죄자들로 가득 찬 곳이라고 하지만 실제 수치는 다릅니다. 자료에 따르면 비냐민 지역 평의회 지역의 범죄율은 주민 1000명당 약 10건으로 전국 평균인 25건의 절반 이하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차이로 이 평의회를 이스라엘에서 개인 안전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만듭니다. 이 수치는 비냐민 지역 평의회가 전국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극단적인 급진 좌파 단체들이 주도하고 통계를 집계하는 유엔 기구가 조직한 잘 조직된 캠페인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오샤, 즉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특히 유대와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을 겨냥한 10억 달러 규모의 지속적인 캠페인입니다. 이것은 현대판 피해 모함입니다. 물론 폭력은 존재합니다. 방금 통계를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폭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적은 없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과 주류 언론이 묘사하는 수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들의 의도는 우리 유대인의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중심지에 대한 주장을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이 모든 지역을 차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전체 국가의 파괴입니다. 이것은 유대와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것입니다. 이른바 정착민 폭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김에 이번 주 jns.org에 실린 제 분석 기사 정착민 폭력 서사를 둘러싼 공방의 이면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다양한 전문가, 관계자, 군 소식통, 그리고 활동가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아랍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비난은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국가와 그 주민들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잘 조직되고 충분한 자금이 지원된 캠페인의 일부라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제 소식통 중 누구도 유대인 폭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언론에서 묘사되는 것보다 그 폭력이 덜 만연해 있고 실제 사건 수는 보도된 것보다 적으며 전반적으로 비난받고 있고 비교적 소수의 개인들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말했습니다. 기회되면 꼭 기사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이번 주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언론들은 이스라엘 방위군 이번 주 베들레헴 근처 알카디르 마을에서 작전을 벌였으며 마을 내 세인트 조지 교회 내부에서도 활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의 질의에 대해 이스라엘 방위군 IDF 러범이 마을 근처 도로에서 이스라엘인들을 살해하려고 화염병과 돌을 던진 뒤 교회 구내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교회 근처에서 수색을 하고 계속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군인들이 아랍 마을에 난입하고 또다시 교회에 난입하는 장면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들은 난입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산에 난입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평화롭고 조직적인 기도일지라도 항상 난입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이스라엘군 병사들의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교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이 이미지들 기억나시나요? 그 보도 기억나시나요? 이건 지난 7월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미국의 이스라엘 대사 마이크 허커비가 이스라엘이 점령한, 물론 그들의 표현으로는 요르단강 서안의 한 기독교 마을을 방문했고 고대 교회에 대한 공격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공격이 이스라엘 정착민들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랍인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왜 불에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근처 교회의 영상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결국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사건 현장에 호출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의 영리한 작전을 보세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이간질하려 합니다. 2002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 봅시다. 팔레스타인 당국 테러리스트를 포함한 수백 명의 아랍인들이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에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방패로 삼아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 있었는지 아니면 테러리스트들과 협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2002년 4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안지구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가 이스라엘 방위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교회에 피신한 것으로 의심되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겨냥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에 의해 포위되었다고요?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그럼 테러리스트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악랄하긴 하지만 결코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교회 내 테러리스트를 상대해야 하는 모습이 좋지 않게 보일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성질을 훼손한 건 바로 그들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이번 주로 넘어가 보면 또다시 베들레헴 근처 알카데르에 있는 교회에 숨은 화염병 테러리스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유대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는 이들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성한 장소들을 훼손하는 건 바로 그들이니 우리가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맙시다. 계속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유대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예샤 평의회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선출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많은 지방 공무원들이 테러를 찬양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몇 주 전에 지방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시장과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선거입니다. 이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선출된 많은 인사들이 선동행위와 심지어 테러행위를 찬양한 전력이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이스라엘인 거주지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그건 중요한 점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가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10월 7일 은 아랍인들을 한쪽에 유대인들을 다른 쪽에 두는 정책이 실패한 정책임을 증명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가자가 저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분리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고 도로도 함께 사용합니다. 많은 산업지대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 이후 교류는 줄었지만 유대인과 아랍인은 여전히 이론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퍼즐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제 테러를 지지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자체 지도자들 관련 보도로 돌아가겠습니다. 헤브론에서는 시의회 의원 무마르 유세프 아라위가 수년간 테러리스트를 칭송하고 미국에 대한 선동을 담은 내용을 공유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예리코에서는 시장 살렘 가로프가 보안 수감자, 즉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여했으며
테러를 지지하고 이스라엘 감옥에서 테러리스트를 석방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도 관여한 바 있습니다. 제닌에서는 새로 선출된 시장 모하메드 자라르가 이스라엘 국가를 상대로 테러 공격을 저지른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기리고 미화하는 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샤 평야회 CEO 오마르 라하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중부의 카르사바에서 10분, 우디인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시장들은 테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테러를 조장하고 이스라엘의 파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 인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옆에서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는 공식 직책을 가진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선동 체계를 계속 무시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아락사 홍수를 정당화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협력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보여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존립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마르 라하밈의 발언입니다. 이제 기억해봅시다. 아락사 홍수, 이것이 10월 7일 하마스 공격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자들이며 하마스나 가자지구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평화 파트너가 되어야 할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1990년대 초부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평화적이지 않고 평화의 파트너도 아닙니다. 정장을 입은 부패한 테러 단체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계적으로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2000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총부리를 겨눕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위협입니다. 몇 주 전에 저는 PA 보안군의 인원이 6만 5천 명에 달한다는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오슬로 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를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보안군이 아니라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너무 늦기 전에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주 좋은 소식으로 넘어가면 와인헤드는 처음 입주할 가족들이 이르면 올 여름에 그 땅으로 이주해 사마리아의 전략적 위치에 2개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새로운 마을의 이름은 베지크와 타몬입니다. 새 공동체들은 요르단 계곡을 내려다보는 고지대, 이스라엘 방위군이 5개 마을 권역이라 부르는 곳 근처에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새로운 공동체 설립을 승인했던 지난해 12월 내각 결정의 실질적인 첫 단계입니다. 이것은 정착촌 지도자들이 시간과의 경쟁이라고 표현한 것의 일부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예샤 평의회 지도자들, 즉 이 지역 유대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우산 조직과 고위 정치 관계자들은 다음 선거 전에 현장에서 기정사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구성이 다른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동결하고 현 내각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직과 타문, 이 두 신도시는 사마리아 지역 평의회가 그 지역에 18개의 새로운 공동체를 설립하려는 훨씬 더 광범위한 계획의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제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스라엘의 유대인 공동체를 세우는데 잘못된 시기는 결코 없습니다. 59년 동안 이스라엘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건설을 승인할 때마다 항상 누군가는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무 논란이 많다고 하죠. 아랍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건설할 적기는 오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가 중대한 기로에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올해 10월까지 크네셋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 선거철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선거가 더 일찍 치러질 수도 있지만 10월 이그 선거의 법정 시한입니다. 2022년 이후로 정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사상 최대인 103개의 새로운 공동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이 사람들이 집으로 이사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중심지에 더 많은 공동체와 더 많은 건설을 승인할 때입니다. 중요한 점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될 즈음엔 이 이야기가 헤드라인에 오르겠지만 이스라엘에 긍정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민사행정당국이 이 지역의 이스라엘 국유지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아랍인들이 심은 나무 3,000그루를 제거했습니다.
베찰 스모트리치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마리아 샥 산업지구 지역의 국유지에 심어진 나무들을 제거하기 위한 단속 작전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사마리아 지역 위원회 산업지구에 승인된 마스터 플랜 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을 제거함으로써 국유지 정비와 샥 산업지구 확장을 위한 준비 작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결정에 따라 새로운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의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다시 나무 이야기로 돌아가서 약 3,000그루의 나무가 여러 곳에 걸쳐 약 200두남의 땅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 면적은 약 49에이커에 해당합니다. 이번 작업은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있었던 단속에 이어 진행됐습니다. 2025년 9월에는 2,500그루의 나무가 뿌리채 뽑혔고 같은 해 12월에는 추가로 6,300그루가 뽑혔습니다. 지금쯤이면 나무를 뽑아내는 장면들이 아마 여기저기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보고서에서 우연히 빠뜨릴 유일한 사실, 그리고 이건 비꼬는 말이지만 바로 이 나무들이 이스라엘 국유지에 의도적으로 심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목표는 두 가지이고 이것은 상대방에게는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나무들을 무시하면 아랍인들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아무도 안 나타나면 그 땅은 당연히 그들의 것이죠. 나무도 그들이 심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무를 뽑아버리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는 홍보에서 이득이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를 뽑아내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손해뿐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정당국이 나무를 뽑아내는 것이 두 가지 악 중에서 그나마 덜한 선택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이것은 나무 심는 사람들이 완전히 연출한 언론 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여기서 손해를 볼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법의 나라이고 그 법들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법을 어기고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 나무를 심는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느 나라에서든 그게 현실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초대받지 않고 이웃의 땅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나무를 심을 수는 없는 법이죠. 이스라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법 집행의 때입니다. 원래는 이번 주 쇼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머리에 쓰고 있는 이 작은 천 조각입니다. 이것은 키파, 야물카라고도 합니다. 그럼 왜 일부 유대인들은 이것을 쓸까요? Achieve.com에 따르면 키파는 전능하신 분과의 관계에서 소중히 여기는 감정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키파를 착용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큼 저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헌신적인 유대인임을 사람들이 알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열정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매일 자부심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키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 99.9%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제 방송이나 소셜미디어에 악플을 다는 트롤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머리에 있는 게 뭐냐, 카펫이냐, 접시냐, 쟁반이냐, 쓰레기 조각이냐, 아니면 오래된 반유대주의적 고정관념이냐 같은 말을 합니다. 네가 그걸 쓰는 건 뿔을 가리려는 거지. 저는 대머리일 수는 있지만 뿔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럼 왜 트롤들은 제 유대교 신앙을 공격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은 트롤들이 이 머리 덮개나 저 머리 덮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지금 세계 정세의 현실입니다. 10월 7일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최악의 학살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과 연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죠. 다시 말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 99.9%는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런 트롤들에게 저는 계속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키파를 쓸 것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파라오도 이겨냈고 당신들도 이겨낼 것입니다. 당신이 아마도 어머니 집 지하실에서 트롤링을 하고 있을 때 말이죠. 저는 이스라엘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JNS TV Judacation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JNS 뉴스 특파원 조시 헤이스입니다. JNS TV 무대 뒤에서 애써주신 콘솔을 맡은 아론 보겔란터, 프로듀서 바바라 카네모브, 스테이션 매니저 유리 스베레츠키, 라이언 립시츠, 작 지커만, 비디오 에디터 크세니아 폴라셴코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청자 여러분 모두께도 감사드립니다. JNS TV의 모든 프로그램을 확인해보세요. 이스라엘과 중동, 전 세계 유대인 사회의 속보는 jns.org에서 확인하시고 모두 좋은 한 주 보내세요. 다음 주에도 JNS TV의 주다이케이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